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과연 어떤 재산을 증여해야 하나 편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마구잡이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을 그냥 증여한다든가요. 아니면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증여했다, 3억을 증여했다, 아들 한 사람한테만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금 증여하고 집중 증여를 하면요, 효과가 엄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증여세 부담은 가중됩니다. 즉, 증여 효과가 거의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 증여는 피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증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산의 무산 이전이죠. 무상 이전. 즉, 아버지 떼에서 아들 떼로 자산을 이전시켜 주는데 가장 세금을 싸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이전 효과를 통해서 증여세도 줄이지만 나중에 자산 이전하고 나면 아버지 재산이 없잖아요, 별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궁극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산 이전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럼 자산 이전하면 자식이 그 자산을 받겠죠? 그 받은 사람의 자식의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 이것까지도 동시에 누려야 됩니다. 따라서 자산 이전 효과를 통해서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자녀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증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잘 모르신다면요,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법 아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주식에 투자하죠. 떨어질 가격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향후 가격이 상승할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상승할 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싼 상태에서 매수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승할 주식이지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그때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요. 나중에 보유하고 있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 잘하는 법이거든요. 그림으로 보면요. 자, 좋은 주식을 선택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상승을 하겠죠? 그 미래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되는 것이죠. 증여도 동일합니다. 저평가 자산을 증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지금 5억밖에 안 되더라. 평가가. 그러면 빨리 증여해야 되겠죠. 저평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향후에 가격이 상승할 재산을 줘야 됩니다. 저평가되었다는 소리는 결국은 향후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증여재산을 줬는데 향후에 떨어질 걸 줬어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건물을 줬다 이거죠. 건물이 지금 새 건물이에요. 20억이에요.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건물은 평가 가치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30년에서 40년이면요. 그 원래 가치보다 10%에서 20%만 남고 90%에서 80%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향후에 무조건 떨어지는 재산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향후에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재산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산 이전 효과와 그 다음에 미래의 자녀의 재산 증식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 자산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현금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뭐가 없죠. 그냥 액면 그대로 가격입니다. 그건 주나 마나입니다. 별로 절세 효과가 없죠. 하지만 저평가된 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가 왔다든가 경제위기가 왔다든가 그랬을 때 원래 내재 가치가 뭐 10,000원인데 갑작스럽게 3,000원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저평가 주식으로 평가하죠. 그때는 바로 주식을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저평가 부동산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저평가 받는 건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실거래가가 10억인데 그 평가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가 4억이나 5억밖에 안 되더라. 그때 바로 저평가거든요. 그때 그 부동산을 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10억짜리를 5억에 줬으니까 두 배의 가치로 싸게 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 금융도 있습니다. 이 금융이 뭐냐면 뭐 ELS나 주가지수 연계형 증권들 기타 지수에 연동되는 뭐 DLF라든가 DLS라든가 이런 상품들은요.
중간에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에서 좀 가격이 아주 낮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증여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만기 때 높아지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평가 주식, 저평가 부동산, 저평가 금융 등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 우선순위는 그래서요, 언제나 저평가되지 않은 현금은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저평가된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도 증여 우선순위에서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시가 대비 낮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마찬가지죠. 기준시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 실거래가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굉장히 유효한 그 증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 대비 굉장히 많이 저렴하다는 것이죠. 주식도 저렴할 때 줄 수 있는데요. 특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요. 평가를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순이가치하고 순자산 가치를 믹스해서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낮게 돼 있더라. 그럼 그때 빨리 증여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고평가되어 있다. 그때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바로 주식가치 평가 절하 조치를 좀 해야 되겠죠. 향후 한 1, 2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순이가치를 마이너스가 날 수 있도록 비용 처리를 극대화한다든가 아니면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뭐 배당 정책을 실행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치를 낮춘 다음에 바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사전 증여를 하고요. 분산 증여,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나누어서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요. 가업 승계를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 자기 가족 거라면은 운영하는 가업이라면 가업 승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만약에 가업 승계가 아니라 다른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요.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향후 상승할 자산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모르지만요. 그래도 예측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치가 A, B, C가 똑같이 10억이에요. 근데 미래 가치는 변동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보자고요. A는 8억 원이 되고 B는 그대로, C는 50%가 오른 15억 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A, B, C 중에서 어떤 것을 증여하겠습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증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현재 똑같이 다 10억 원을 물고서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2억 2,500만 원을 물고서 증여를 했을 때 미래 가치가 A는 8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억 2,500을 물었는데 사실은 미래 증여해도 될 뻔했어요. 미래에 8억 원이면 1억 6,500. 괜히 미리 증여해서 6천만 원을 더 내게 됐죠. B 같은 경우는 동일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근데 C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 됐다는 가정이라면 미래 증여세는 4억 2천만이 됩니다. 근데 미리 증여하죠. 그러면 그 증여 절세 효과가 무려 1억 9,500이나 되니까 당연히 C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게 상승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은 뭐 쪽집게처럼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동산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잘 모른다면 건물은 무조건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보다는 토지가 될 것이고요. 임야나 전답보다야 당연히 대지가 좋을 것이고요. 시골 소재에 있는 부동산보다야 도시 소재에 있는 부동산이 낫겠고요. 단독이나 빌라 같은 것보다는 아파트가 더 그 향후 상승할 가치가 더 많이 있겠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상승할 자산들을 미리미리 점찍어 두었다가 핵심 자산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 우선순위는 반드시 있습니다. 증여는 평등하지 않거든요. 재산 위에 재산이 있고 재산 아래 재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재산이나 증여한다면은 그것은 증여세도 못 줄이고 상속세도 못 줄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순위 증여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증여, 어떤 재산을 증여해야 하나 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